네, 한번 그려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도형화된 상태를 가지고 와서 그리는 식으로 조금 난이도 조절을 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눈썹과 눈썹 사이에서 턱 끝으로 향하는 얼굴의 중심선을 잡아볼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머리 부분 구형의 형태를 기반으로, 그리고 잘 보이지는 않지만 턱 라인이 이렇게 들어와서 귀의 위치까지 잡아볼 수 있겠죠. 지금 각도가 약간 아래서 위로 올려다보는 각도잖아요. 요 턱 밑이 보이고 또 코 밑이 보이는 거 보니까. 그래서 눈썹 라인에 비해서 귀가 더 아래에 있게 되었다는 거. 그 다음에 얼굴의 옆면 부분을 찾아볼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눈썹 라인 따라서 눈두덩이로 들어갔다가 요 광대 부분으로 튀어나왔다가 턱끝으로 이어지는 이런 옆면의 입체를 좀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요 도형화된 형태를 이렇게 투명도를 좀 낮춰보시고 레이어를 하나 올려서 그 위에다가 이제 잡아나가 봅시다. 우선은 눈썹과 눈썹 사이 부분을 기준으로 이렇게 갈매기 날개 모양으로 눈썹이 들어오게 되겠죠. 그래서 요 쏙 들어가는 안화상 윤기 부분을 향해서 이런 갈매기 모양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코끝 부분에 커다란 동그라미, 콧볼 부분에 작은 동그라미로 콧대가 쭉 오고요. 콧등을 기준으로 옆면과 앞쪽에 갈고리 모양으로 코의 입체도 찾아볼 수 있겠죠. 이런 느낌의 형태가 될 건데 원본 이미지 안에서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선 눈썹과 턱 끝 라인의 중심부 정도를 코 밑으로 잡고 안화상 윤기 부분, 눈썹 라인, 코에 커다란 동그라미, 작은 동그라미, 그리고 콧등, 콧볼, 코 밑. 요 안에서 어떤 부분을 남겨주고 어떤 부분을 생략을 해줄지를 이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콧구멍 부분은 어느 정도로 묘사를 해줄지, 뭐 콧볼 부분은 어느 정도로 묘사를 해줄지, 뭐 눈썹의 두께감은 어떻게 해줄지, 좀 더 캐주얼한 느낌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은 실사 형태에 가깝게 해볼 것인지. 네, 그 다음에는 눈의 형태도 찾아봅시다. 눈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옆면에서 바라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눈에 지금 이런 식의 입체감으로 눈꺼풀이 덮여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반대편 같은 경우는 이런 느낌의 입체인 거죠.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는 콧대에 이제 반달주름 부분이 가려져 있는 형태가 된 거고, 이쪽 같은 경우는 거의 수직으로 내려오는 형태가 된 거죠. 이렇게. 그래서 형태를 그리실 때는 눈에서 눈까지의 라인을 이렇게 좀 잡으셔서 둘이 하나의 선 안에 걸쳐져 있는 형태를 잘 보시면 좋습니다. 눈썹 위치를 기준 삼아서 눈의 위치를 잡는 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눈이 가지고 있는 어떤 형태적인 특징을 다 잡아 놓은 다음에 그 안에서 어디까지 묘사를 해주고 어디까지 생략을 해줄지에 따라 이제 좀 그림체가 결정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실 때는 좀 원본 이미지에 너무 똑같이 그리려고 하면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원본 이미지랑 달라져도 괜찮으니까 좀 미형으로 그리려고 해보시면 좋아요. 비율 맞추고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어떤 보편적인 그 미형들 있잖아요. 속눈썹 길고 눈 크고 눈썹 길고 진하고 코 오똑하고 뭐 이런 것들 닮게 그리는 거랑 약간 미형으로 그리는 거랑 좀 다른데 닮게 그리는 거는 이제 관찰력 영역이라서 이제 미형으로 그리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 원리를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우선적으로는 미형으로 그리는 거를 먼저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얼굴 그리기는 이제 되게 주관적이에요. 왜냐면은 사람마다 본인이 생각하는 미형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본인이 좋아하는 미형이라고 생각하는 모델을 가져와서 그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작품 같은 것들도 본인이 생각하는 이제 미형으로 그리는 작가들의 어떤 작품들을 보고 많이 참고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아, 나는 이런 스타일을 미형이라고 생각하는구나. 아, 나는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진 걸 봤을 때 이제 다른 거에 비해서 나의 취향에 가깝게 보는구나. 이런 것들 이제 알아가면 더 좋겠죠. 그럼 이제 작품을 할 때도 나는 이런 걸 좋아하니까 여기에서 원본은 A 느낌이지만 나는 B 느낌을 좋아하니까 조금 더 A에다가 B를 좀 섞은 느낌으로 그려봐야겠다. 이렇게 이제 자기만의 스타일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없는 상태로 그냥 보이는 이미지만 계속 복사해서 이렇게 그리다 보면은 이제 자기 그림체랄 게 없고 그냥 따라 그리기 달인이 되는 거죠. 근데 뭐 물론 그것도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왜냐면 요즘에는 자료가 워낙 많기 때문에 따라 그리기만 제대로 할 수 있어도 충분히 작품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노선을 잘 정해야겠죠. 입술도 찾아가 봅시다. 코에서 턱 끝에 중간쯤이 이제 입술의 아랫부분이 걸치게 되는 형태인데요. 이렇게 박스로 쳐서 보시면은 알겠지만은 요 옆에서 보는 입술은 이제 윗입술과 아랫입술이 이렇게 하트 같은 모양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눈이랑 비슷해요. 눈도 마찬가지로 옆에서 볼 때 이렇게 위쪽 눈꺼풀이랑 아래쪽 눈꺼풀이 이렇게 하트 같은 모양이 되잖아요. 입술도 옆에서 볼 때 이제 저 치아를 기준으로 이렇게 뒤쪽으로 입술이 넘어가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하트 같은 모양으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 인중 부분을 기준 삼아서 여기가 중심부인데 이렇게 하트 같은 모양의 입술 형태를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입술 그리실 때는 코 밑에서 턱 끝에 한 중간 지점쯤을 입술 아래쪽으로 기준 삼고 네모 박스를 쳐서 조각을 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머리카락 없이 얼굴만 그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면은 머리카락 유무가 그 얼굴 미형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남자들도 군대 갈 때 머리 다 밀면은 어, 다 똑같아지잖아요. 머리카락을 그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미형으로 그리기가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 요 상태에서 미형으로 보여지게 그리면은 되게 잘 그리고 있다는 뜻인 거죠. 약간 하드 모드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까도 말했듯이 저희는 뭐 복사기가 되려는 게 아니고 미형 얼굴을 그리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원본과 형태가 똑같이 되도록 그리는 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고 이제 보기에 좋은
형태가 되도록 그려보려고 우리가 해보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 얼굴 미형으로 그릴 때까지 되게 오래 걸려요.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제가 커리큘럼상 이제 얼굴을 제일 나중으로 배치를 해놓은 게 얼굴이 제일 어려워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해왔던 어떤 연습들이랑 그런 것들에 어떻게 보면 총집합입니다. 되게 복잡한 입체들의 총집합이고 관찰력도 좋아야 되고 형태력도 좋아야 되고 얼굴의 전체적인 입체감 표현이 어려우실 때는 중심선을 이렇게 그어보면 좋아요. 이마 중심을 타고 내려오다가 눈썹과 눈썹 사이에서 안화상 윤기로 들어갔다가 콧대를 타고 코끝을 지나서 인중에서 윗입술, 아랫입술 그리고 턱으로 이어지는 이런 얼굴의 중심선을 잘 타보시고 본인이 그리신 이미지 위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지를 이렇게 그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보다 보면은 어떤 지점에서 좀 중심선이 안 맞거나 혹은 너무 길이가 짧아지거나 길어지거나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럼 그 부분이 어, 입체감이 좀 달라진 부분이라는 걸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그때그때 이제 실제 형태 말고요. 느껴지는 형태에 기반해서 수정하면 되는 거예요. 코가 좀 긴 것 같다. 그러면 코를 줄이면 되고, 턱이 좀 긴 것 같다. 그러면 턱을 줄이면 되고. 그래서 원본 형태에 너무 집중하지 말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실제로 원본은 턱이 길거나 코가 길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이 실제 이미지는 선화가 아니라 면화이기 때문에 실제 세상은 외곽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곽선으로 그려놓은 거랑 느낌이 많이 달라요. 그래서 실제 이미지를 대고 그려도요, 원본 이미지의 느낌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좀 다른 느낌들이 들 수 있는데, 그럴 땐 느낌에 의존해서 수정을 합니다. 그리고 약간 일부러 왜곡을 주는 부분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제 만화 그림체에서 자주 쓰는 방식인데, 이제 눈이 여기에 있고 여기에 있잖아요. 그러면 카메라 거리상 이 A가 B보다 가깝잖아요, 눈이. 그러면은 A 부분이 B 부분보다 더 크게 그려질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얘는 작고.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그리면은 반대쪽에 있는 눈이 너무 작은 것처럼 우리가 느껴져요. 우리가 평소에 사람 얼굴 볼 때 표정에 관여를 많이 하는 눈이나 눈썹 부분을 더 심리적으로 크게 보거든요. 근데 이제 눈의 사이즈는 클수록 미형으로 우리가 보통 느끼는데 실제로는 눈 사이즈가 작아져 있으니까 그걸 그대로 그리면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요 뒤에 있는 눈을 실제보다 조금 더 크게 그려서 요 앞에 있는 눈이랑 사이즈를 맞춰주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만 어 약간 그런 왜곡을 줘서 더 실제처럼 만드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보는 어떤 심리적인 사이즈. 면이랑 선을 구분할 때 면을 더 명확하게 인식하고 선은 비교적 어, 면처럼 너비가 있는 게 아니고 선은 뭔가 길이만 있다 보니까 더 길쭉하게 보게 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인식하는 어떤 방법 때문에 생기는 오류들인데 거기에서는 원본 형태를 지키려고 하지 마시고 느낌에 집중을 하셔서 느껴지는 거를 기준으로 수정을 합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묘사해 줄지. 뭐 나는 인중 부분도 다 그리겠다. 뭐 콧볼 부분까지 다 그리겠다. 뭐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뭐 인중이랑 콧볼까지 다 그려주겠다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난 생략해 주겠다. 그리고 뭐 코 같은 부분도 뭐 나는 콧구멍 안 그린다. 어, 난 콧대만 그린다. 인중 안 그린다. 그리고 나는 뭐 입술도 안 그린다. 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생략을 할 수도 있겠죠. 네. 나는 뭐 눈썹도 그냥 선으로 그린다.
요런 부분들은 이제 다 그림체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얼마나 더 좀 실사적인 느낌을 가져갈 것인지 아니면 캐주얼한 느낌을 가져갈 것인지. 그래서 본인이 잘 선택해서 그려보시면 좋겠습니다.